여러분, 꼬마 펭귄 선생님 꼬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일상에서 느끼고 있지만 이름을 몰라서 그냥 지나쳤던 감정 하나를 파헤쳐 볼 거예요. 바로 손실회피 심리. 영어로는 loss aversion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투자 세계에서 수익보다 손실이 훨씬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그 심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오늘 꼬팽이랑 같이 꼼꼼하게 들여다봅시다. 자, 먼저 간단한 실험 하나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무조건 5만 원을 드린다. 두 번째,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2만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 준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첫 번째를 고르셨을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따지면 두 번째 선택의 기대값이 6만 원이에요. 이득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확실한 5만 원을 선택해요. 이건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손실이 무서워서 하는 선택이에요. 불확실성 자체가 주는 불안감, 혹시라도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큰 기대값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 상황이에요. 첫 번째, 그냥 무조건 5만 원을 잃는다. 두 번째, 동전 던져서 앞면이면 12만 원 잃고 뒷면이면 아무것도 안 잃는다. 이번엔 어떠세요? 아까랑 달리 대부분의 분들이 두 번째 도박을 선택해요. 왜냐고요? 5만 원을 확실하게 잃는 고통을 피하고 싶으니까요. 수학적으로는 두 번째가 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바로 손실회피 심리의 핵심이에요.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당하는 고통이 약 2배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랑 아모스 트버스키가 연구해서 발견한 사실인데, 이 연구로 카너먼은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어요. 이 두 분이 만들어낸 이론을 전망이론, 프로스펙 티어리라고 부르는데 행동 경제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에서 2.5배 더 크다고 해요. 같은 금액인데 감정의 크기가 다른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뇌과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말이 돼요. 인간의 뇌는 손실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손실 상황에서 편도체라는 공포 반응 영역이 훨씬 강하게 활성화되거든요. 수익이 났을 때 기쁨을 담당하는 부위보다 손실이 났을 때 고통과 공포를 담당하는 부위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뇌사진으로 찍어보면 다르게 나와요. 그럼 이 손실회피 심리가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대표적인 패턴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패턴이 바로 물타기예요. 주식을 1만 원에 샀는데 8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싸졌으니까 더 사야지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해요. 왜냐고요? 손실을 확정하기가 너무 싫으니까요. 8,000원에 팔아버리면 2,000원 손실이 확실해지잖아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물타기가 좋은 기업의 주식에 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좋은 기업 주식이 일시적으로 빠졌을 때 더 사는 건 훌륭한 전략이에요. 문제는 손실회피 심리 때문에 하는 물타기예요.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손실 확정이 싫어서 버티는 거예요. 이런 경우 주식이 계속 하락하면 손실이 훨씬 커지거든요. 두 번째 패턴이 너무 빨리 이익을 실현하는 행동이에요. 주식이 10% 올랐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지금 팔자, 이익 확정하자 하고 팔아버려요. 근데 그 주식이 계속 올라서 30%, 50%, 100%가 되는 거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험 해보셨죠? 반대로 20% 손실이 났을 때는 곧 오르겠지 하면서 계속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50%까지 가는 경우도 흔하고요. 요약하면 이래요. 이익은 빨리 실현하고 작은 이익에 만족, 손실은 오래 들고 있다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걸 투자 세계에서 이익은 잘라내고 손실은 방치한다는 말로 표현해요. 이상적인 투자와 정반대죠. 이상적인 투자는 손실은 빠르게 인정하고 이익은 길게 가져간다인데 손실회피 심리가 이걸 반대로 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패턴은 처분 효과, 디스포지션 이펙트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쉬워요. 오르는 주식은 빨리 팔고 내리는 주식은 계속 들고 있는 현상을 말해요. 왜냐고요? 오르는 주식을 팔면 이익이 확정되고 기뻐요. 하지만 내리는 주식을 팔면 손실이 확정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오르는 건 빨리 팔고 내리는 건 계속 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에는 부실한 종목들만 가득 남게 돼요. 이 패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바로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예요. 1989년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인 약 38,915포인트를 찍었어요. 그 당시 일본은 경제대국의 절정이었어요. 일본 부동산 가격은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쌌고 도쿄 항공부지 하나의 가격이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 가격과 맞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일본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정복한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자신감이 넘치던 시대였죠. 근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1990년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일본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팔았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이 버텼어요. 일본 경제는 튼튼하다.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요. 손실을 확정짓기 싫은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요. 결과는요?
니케이 지수는 1989년 최고점에서 무려 80%나 폭락했고 2003년에 최저점 1600포인트를 찍었어요. 20년 넘게 회복을 못한 거예요. 실제로 니케이가 다시 38,915를 넘어선 건 무려 2024년이었어요. 35년 만에 회복한 거예요. 이때 손실을 일찍 인정하고 나왔다면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손실회피 심리에 발목이 잡혀 버텼던 투자자들은 수십 년을 고통 속에서 보냈어요. 반대로 손실회피 심리를 이기고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얼핏 들으면 손실회피 심리 같죠? 근데 버핏이 실제로 하는 투자를 보면 달라요. 그는 한번 투자하면 오래 들고 가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잘못된 투자는 인정하고 빠르게 손절하는 것도 원칙으로 삼아요. 실제로 항공주 투자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2020년 코로나 때 모든 항공주를 정리했죠. 당시 언론에서 버핏이 저점에 팔았다며 비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버핏은 그 결정이 옳다고 했어요.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기대하며 손실을 안고 가는 것보다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실회피 심리를 이긴 이성적 판단이에요. 자, 그럼 손실회피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보 투자자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기예요. 주식을 살 때부터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판다는 기준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10% 내려가면 무조건 판다처럼요. 이걸 미리 정해두면 감정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요. 감정이 끼어들 틈을 아예 없애는 방법이에요. 둘째, 보유 편향 테스트를 해보세요. 투자를 결정할 때 이렇게 자문해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이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가격에 살 것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들고 있는 건 손실회피 심리 때문에 버티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손실을 수업료로 생각하기예요. 투자에서 손실은 피할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도 손실을 봐요. 손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손실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기록해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손실이 미래의 수익으로 돌아와요. 넷째, 분산 투자예요.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넣으면 그 종목이 조금만 내려가도 엄청난 공포를 느껴요. 그 공포가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죠. 하지만 여러 종목, 여러 자산으로 분산하면 하나가 떨어져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훨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분산 투자가 수익을 보장하진 않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도와줘요. 꼬팽이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손실회피 심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수만 년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발달시킨 본능이에요. 원시시대에 먹을 것을 잃는 건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 본능 덕분에 인류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문제는 이 본능이 투자 세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주식이 마이너스 10% 떨어졌다고 목숨이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뇌는 아직도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투자에서 심리관리는 전략만큼 중요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해요. 좋은 종목을 골라도 심리에 흔들려서 잘못된 타이밍에 팔거나 버티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 팔고 버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심리관리 때문이에요. 오늘 꼬팽이랑 함께 손실회피 심리를 배웠으니 다음에 주식이 내려갈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손절하기 싫은 건 이 주식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손실회피 심리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훨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꼬팽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손실회피 심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극복하는 건 달라요. 알아도 막상 자기 돈이 빠질 때는 공포가 찾아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전문 트레이더도 처음엔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중요한 건 그 공포를 느끼면서도 미리 정해둔 원칙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꼬팽도 처음 투자 공부를 시작했을 때 손실회피 심리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냥 왜 나는 이익이 났을 때 빨리 파는 걸까? 왜 손해가 났을 때 못 파는 걸까? 하는 의문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배우고 나서야 이게 내 탓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구나. 그럼 이 본능을 어떻게 관리할까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투자 한 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 이야기는 jingjuinyoung.com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도 만나요. 이잖아 그냥 뛰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눈이 가? 숨이 차는 게 넌 때문일까? 아닌 건 나도 알아.